원장님, 제가 인생 역대급 몸무게를 찍었는데 80kg가 넘으니까 몸도 너무 무겁고 컨디션도 안 좋고 밥 먹으면 졸립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피디님, 저를 믿으시고 딱 4가지를 2주 동안 조심해 주시면 살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안 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원장님, 제가 사실 인생 역대급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지금 83, 4가 됐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밥 먹으면 졸립고 일할 때도 좀 무기력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음료수 같은 것도 드세요? 가끔씩 힘들면 공차에 펄 들어간 거를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라떼나 라떼. 네. 그러면은 그렇게 말고는 뭐 따로 더 많이 드시거나 뭐 술을 드시거나 야식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 촬영이 진짜 늦게 끝나면 야식을 하고 조금 늦게 자긴 해요. 그다음에 평소에 과일은 안 드세요? 과일? 수박을 좋아해서 수박? 최근에 수박 맛있죠? 네, 여름이다 보니까 수박을 몇 통 먹고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어떤 것 때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가지 정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 PD님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는지 4가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PD님을 위한 영상이 되었네요. 자, 첫 번째는 설탕이에요, 설탕. 아까 먹은 것 중에 설탕 뭐가 있었을까요? 주스예요, 주스. 우리가 스타벅스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런 거에 라떼 편의점에서 파는 거 정말로 설탕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대부분의 음료수에는 다 이제 다당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먹을 때마다 이제 과잉으로 포도당이 너무 많이 혈중에 돌아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너무 과잉 혈당은 전부 다 저장이 돼요. 간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 따서 포도당을 따서 걔네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인슐린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슐린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고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탕후루 막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안점은 인슐린 플렉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고, 인슐린을 만들어도 혈중에서 반응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인슐린이 만약에 분비가 됐어도 똥을 잘 못하고, 이런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몸은 이미 변해져 있어요. 비만 상태가 돼 있고 쉽게 살찌고 잘 안 빠지는 그런 몸으로 이미 변한 거예요. 결국은 이 상태가 또 지속이 되면 당뇨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여러 가지 곁다리를 치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환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PD님 식사하시고 나서 졸립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사실 80kg 넘고 나서부터는 사실 밥 먹으면 소파에서 낮잠을 자거나 일하다가 살짝씩 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온 거예요. 우리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언제 한번 공복 혈당 검사 한번 해보세요. 이제 30대부터는 이런 상태가 거의 빨리빨리 가역적이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요. 지금부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단계라고 제가 봤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밀가루 음식들이에요. 밀가루는 우리 글루텐 내성이라고 많이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 다음에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알러지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왜 밀가루에 그런 성질이 있을까?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은 단백질이 하나인데 우리 장벽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이 있잖아요. 유익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로운 균이 있는데 그 균형을 교란시키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밀가루를 먹으면 장의 촘촘한 틈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장이 질질 샌다 해서 장누수증후군이라는 게 생기는데, 쉽게 말하면 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서 세균이나 독소들이 장 안으로 흡수가 돼서 결국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돌면서 여러 가지 장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결국 이 돌아다니는 독소를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정말 깜짝 놀라죠. 그래서 면역계 반응들이 갑자기 활성화가 되면서 막 알러지 반응도 생기고 오랫동안 기존에는 정말 잘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생기는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우리가 밀가루 섭취를 최대한 그런 분들은 줄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채소, 야채 이런 것들 자주 먹고 유산균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디님,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나는 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밀가루를 한번 끊어보세요. 밀가루로 돼 있는 음식들을 죄다 한번 끊어보겠다. 한 일주일 정도만 테스트 삼아서. 그렇게 되면 갑자기 뱃살이 정말 급속도로 빠지게 되고요. 만성 피로도 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피부도 갑자기 좀 더 좋아졌다. 좁쌀이라든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중독 있잖아요. 자꾸 음료수라든지 달달한 것들 땡기는 거, 그런 것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약간 기분도 좀 나아져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 이게 건강해진 거구나 느끼면 밀가루 끊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또 나중에는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씨앗 오일이에요. 씨앗 오일. 나쁜 오일인데, 우리는 카놀라유라든지, 포도씨유라든지, 옥수수 식용유라든지, 그렇게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사실은 이런 씨앗 오일들은 염증이나 활성산소 생성을 많게 하는 오일로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 식물성 오일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가공이 돼서 나오는 오일들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경우 고온에서 산화가 돼서 변성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산을 생성을 하고, 씨앗의 대부분이 게다가 GMO 유래이거나 그리고 산업 폐기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와인 생산하고 남은 포도씨유를 만들겠죠. 그리고 면 생산하고 남은 모카씨유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처리 공정 과정에 있어서도 정제도 하고 표백도 하고 탈취도 하고 동결하고 이러면서 영양은 결국 대부분 파괴가 되고, 오메가3 흡수가 낮고 오메가6가 높은 오일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메가6가 너무 높은 임밸런스한 오일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고온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 지방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결국 염증도 많아져서 살이 잘 안 빠지는 피부로 고착화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기름 먹어야 하나?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냉온 압착한 공정 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든지, 우리 많이 볶지 않은 거의 생들기름 같은 들기름류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유도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쿠팡에서 보면. 그나마 이 오일들이 덜 화학적이고 고온 처리 과정도 거의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조리유, 식용유로 사용하시기에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목에서 그래도 2주 이상 아니면 할 수 있으면 한 달까지 이런 식단을 유지를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이어트는 며칠 조심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효과가 도루묵이기 때문에 인체가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동안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 음식들을 조심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랬을 때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설명드린 설탕, 밀가루, 씨앗 오일 외에도 과일 마지막으로 하나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입에 안 드는 게 좋습니다. 가끔 과일은 과당류라서 그래도 다당류 아니고 쌀, 빵, 떡 이런 것보다 훨씬 혈당 안 올리고 살이 안 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물론 이런 다당류보다는 덜하죠, 칼로리가. 하지만 과일도 뭐로 돼 있나요? 당류잖아요. 포도당으로 변환돼서 지방 조직, 이런 부분에 저장이 되는 소스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기간에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고, 정 먹고 싶다 그러면 당 지수가 제일 낮은 블루베리라든지, 과일은 아니지만 토마토 이런 걸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도 이런 다이어트 기간에만 이렇게 중단하기보다는 평소에도 이런 것들 가능한 조금 조심해 주시면 살이 좀 덜 찌는 체질로 바뀌고
뭐 피로라든지 그 다음에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원장님 그럼 그 4가지 너무 잘 알겠는데 조금 더 쉽게 원장님 평소 루틴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제 다이어트 노하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딱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기간을 보통은 2주 정도 잡고요. 보통은 아침에는 단백질 쉐이크, 점심에는 일반식, 저녁에는 샐러드 이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헐적 단식을 24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가벼운 인터벌 트레이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은 보통은 못해도 한 바지 사이즈가 그래도 1인치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장 지방 같은 거 갑자기 더부룩해지면서 똥배도 좀 올라오고 우리 약간 저녁 되면 몸도 좀 붓고 이럴 때는 저는 한 번씩 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루틴처럼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한여름에 우리 뱃살 엄청 민망한데요. 이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는 동안 멘토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